자, 영국에서 이 보리스 존슨이 됐습니다. 존슨은 그야말로 트럼프와 거의 쌍벽입니다. 사생활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말도 비슷하고 거친 언행도 비슷하고 또 자국 중심주의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쌍둥이다 싶을 정도로 둘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똑같아졌다 말도 있는데요. 자, 이 둘은 파퓰리스트의 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변형된 파퓰리스트고요. 문재인은 좌파적으로 변형된 파퓰리스트의 일종입니다. 원래 파퓰리즘이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파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그 남미에 안 좋은 그 인기 영합주의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파퓰리즘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데 저는 그 말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고 자유우파라 해요.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자유우파라는 표현을 씁니까? 보수는 보수고요. 파퓰리즘은 파퓰리즘입니다. 파퓰리즘을 변형적으로 쓰고 있는 한국의 언론들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파퓰리즘이라는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인텔리 먹물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나쁘게 인식시킨 데는 인텔리 먹물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용어를 바꿔서 그것이 마치 나쁘다 이런 부분을 대중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민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이 좀 먹물이 들어갔다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이야기들을 더 자꾸 합니다. 제가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굽히지 않는 사람인 걸 잘 알 겁니다. 그 논리를 설명하겠어요.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이 파퓰리즘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는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진짜 서민 대중들이 원하는 견해나 바람을, 희망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인텔리 기득권들하고 엮어지면서 자든 우든 서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자라는 게 파퓰리즘인데 그게 나쁩니까? 이게 아니라 서민들을 현혹시켜서 이용해 먹는 인기 영합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파퓰리즘의 사전적 용어가 아닙니다. 파퓰리즘의 사전적 용어는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는 주장을 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지식백과에 보면 포퓰리즘이라는 정의를 반엘리트주의적인 민중영합주의를 말한다. 여기에서 민중이라는 것보다는 대중영합주의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교수 이항구는 대중주의가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저는 맞는 말입니다. 대중영합주의는 의미의 중복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민중주의는 포퓰리즘의 또 다른 어떤 색깔을 갖다가 입히는 표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민중주의라는 번역이 제대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미의 문제들 속에서 이런 민중주의다 이런 표현들이 매우 나쁘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근데 포퓰리즘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체제에 반대하며 지배계급의 한 분파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여 일으키는 운동이다. 이런 말도 있고 포퓰리즘은 권력과 재산, 교육과 문화를 독점하며 오랜 기간 확립되고 특권화된 지배계급의 질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자, 엘리트와 대중하고의 관계로서 포퓰리즘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과 대중의 직접 호소가 포퓰리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포퓰리즘이 현재는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인 깊이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호전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사회주의와 비슷할 때도 있고 민족주의, 거구주의와 비슷할 때도 있고 뒤섞여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한마디로 지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기성의 정치는 한마디로 상류층 그들만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이고 거기에 정치하는 엘리트들은 그야말로 물려받은 권력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대대로 이렇게 해먹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보면 너희 나라로 가라는 토착주의 포퓰리스트의 선동이 지금 전 세계에 득세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토착주의에 편성해 대중의 불만과 정오에 호소하면 민주주의와 경제를 해칠 뿐이다. 분열 반외세가 아닌 포용 상생해야 한다. 이 기득권이라서 그래요. 이런 칼럼을 쓴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한쪽 편만 보죠? 그야말로 이 세계화라는 환상 속에 신자유주의라는 환상 속에서 국경을 없애고 외국 노동자들을 끌고 와서 임금을 낮추면서 한마디로 나는 돈만 벌면 되니까 내 나라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기존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고였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돈만 벌면 돼. 기업은 자 해외로 나가. 아이폰도 중국이 만들어. 중국에서. 대만 기업을 시켜서 중국에서 만들어. 우리는 몇 명이 디자인만 기획만 하면 돼. 그리고 비싸게 팔아. 엄청나게 그들한테는 조금만 주고 엄청나게 튀겨 먹어. 그러고는 그것이 마치 폼이 있는 상품인 양 이렇게 이미지를 입혀서 우리는 떼돈을 벌어먹어. 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제대로 된 제조업 공장이 없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고는 그들은 말합니다. 상품, 노동,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돈 벌어먹는 것은 그 자본 월가에서 자본 주무르는 사람이나 IT 혁명이라면서 인원 조금 해서 IT 회사 경영하면서 외국 나가서 다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나 한마디로 플랫폼 사업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남았지요. 건실한 제조업이 미국에서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아주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미국에 넘쳐나는 것은 서비스업인데 그건 전부 다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흑인들이 다 차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오리지널 60%의 백인들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빈곤층이 돼갑니다. 그들의 분노나 불안이 지금 트럼프를 선택했어요. 영국의 브렉시트는 뭡니까? 아니, EU에 영국이 걸쳐놓고 있다 보니까 온 EU 사람들이 전부 최종적으로 영국을 선택해요. 자, EU하고 영국하고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그 프랑스 뭡니까? 이 지하 터널이 있는 도시 릴입니까? 프랑스 도브에 지하 터널이 있는 곳으로 다 몰려들어서 난민촌을 치고 영국으로 다 넘어가랍니다. 동유럽도 다 몰려듭니다.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다 영국으로 가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든 영국은요. 한마디로 임금이 내려가고 집값은 폭등하고 세계의 돈들이 금융 중심지라 하면서 제조업을 포기했잖아요. 영국의 지방 도시들은 공장이 하나도 없고 대학을 나와도 다 백수들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려면 그것들은 다 외국에서 온 싼 노동자들이 다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다 백수로 이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브렉시트로 터졌고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개차반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업고 전번에 브렉시트를 통과시키는데 영국 그 독립당을 하던 친구와 이렇게 같이 앞장섰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국의 보수당에서는 보리스 존슨을 거의 3분의 1을 지지해서 영국의 수상으로 당선시켰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과연 토착주의와 편성해서 대중의 불만과 정오에 호소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를 해친다는 많이 배운 교수의 말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나라 서민 대중들이 주인이죠. 수적으로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서민 대중이
몇 사람의 예? 한마디로 국경 없이 돈 벌어먹자는 글로벌리스트와 신자유주의자들한테 다 뜯겨서 됩니까? 지금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와 한마디로 세계화라는 그 광풍에 예? 그 나라 전체가 가난해져도 대중들이 그건 상관할 바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 교수님한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하고요, 이 토착주의 포퓰리즘인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놓고 토론을 하겠다면요, 언제든지 제가 모셔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 방송을 본다면요, 중앙일보에 토착주의 포퓰리스트의 선동이라는 칼럼을 쓴 분은 연락을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은 서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바라보는 시각에서요, 엘리트주의의 기득권적인 성향이 다분히 배어 있는 거예요. 전공법을 택하는 사람이지 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퓰리즘, 서민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밀고 가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불만인 사람은 저하고 견해를 달리해도 좋습니다.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포퓰리즘인데, 그 포퓰리즘이 나쁘게 쓰였다라는 선입견으로 서민 포퓰리즘 15조를 반대한다라는 부분은요, 나중에 가게 되면 그것도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 기득권이 반대한다고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앵그리 블루가 수천 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3번이나 하는 동안에 보수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할까요? 좌파 언론들은 제가 못마땅해서 그렇다 칩시다. 보수 언론들은요, 기득권 엘리트를 지향하는 철저한 틀에 사로잡혀 있죠. 한국의 조중동은요. 심지어 유튜브 탄압을 보도할 때도 저는 뺍니다. 제가 제일 탄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지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기성의 엘리트, 수구 기득권의 이데올로기에 맹종하는 보수의 딸랑이들을 원하는 건데, 저는 그걸 거부하고, 너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구 기득권 엘리트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한마디로 보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의 다수인 사람들 중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다들 정치적 올바름이니, 예? 자유우파니, 예? 시장 경제니, 예? 이런 환상 속에서 다들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런 논리를 다투어서 이길 사람이 별로 있다고 보십니까? 이론적 무장이나요, 논리적 합리력에서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시비 걸지 말고요, 어설프게 주서들은 정경련 자유기업은 앞잡이 같은 소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파를 보수를 지향하면서도 한국의 수구 기득권을 위한 이데올로기에 부합해 왔습니다. 그걸 비판하면 좌파가 되는 겁니까? 진짜 서민 보수는요, 서민 다수가 이 나라를 튼튼히 안보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경제에서도 서민들 다수가 성실히 노력하면 좀 먹고 살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좌파입니까? 거기에 좌파가 어디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오래 내려온 국가적 정체성과 안보와 모든 것이 유지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반칙을 써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저거들끼리만 다 하고 서민 죽이는 행동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좌파들도 그러죠. 네이버가 이제 은행도 한다며요? 네이버 뭐 페이 어쩌고 저쩌고요. 그게 옳습니까? 인터넷 은행이 옳아요? 원격 의료가 옳아요? 타다가 옳아요? 카카오, 예? 카풀이 옳아요? 이런 게 옳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러겠죠. 기술의 변화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게 기술입니까? 아니, 은행이 차고 넘치는 나라에 왜 은행업을 아무나 시켜줍니까? 중금리로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금융업은 통제하지요. 자, 택시가 돈이 돼서 다 하겠다고 달라듭니까? 그거 아닌 줄 알잖아요. 투자 받아서요, 상장하고 주식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줄 다 아는데 왜 택시 괴롭히고, 예? 카풀 한다고 지랄을 합니까?
전부 사기를 치고 있죠. 원격의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대한민국이 원격의료요? 필요한 나라입니까? 집 밖에만 나가면 병원이 넘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헛소리들에 우리가 깰 거는 깨버려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민 파퓰리즘 15조라고 제가 내세운 이 부분은요, 끝까지 이 용어대로 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보고 이거 고쳐라, 바꿔라라고 하는 충고나 조언은 사양합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생각이 달라서 뭐 다른 길을 가시겠다면 가십시오. 제가 이런 걸 주장할 때는요, 용어의 적확성을 상실한 채 적당히 용어를 바꾸어서 대중의 지지를 받겠다고 하는 그게 파퓰리즘입니다. 전공법으로 가겠다라는 사람이 파퓰리스트입니까? 저는 보수라는 용어도요,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보수가 왜 나쁩니까? 무조건 지키려고 한다? 그거 아니에요. 보수예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과 속도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보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뒤집으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그게 옳잖아요. 그 제가 보수주의자 맞잖아요. 제가 급격하게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데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가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그건 수구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대의 발전상에 맞게 사회를 합리적으로 과거의 전통과 습관과 제도, 관습, 법 등을 지키면서 변화시키는 것이 보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면서 뛰어들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저한테 더 말을 하지 않기를 분명히 바라고요. 영국에서 지금 보리스 존슨이 총리가 되었는데, 자, 여기에 보면 다른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0.2%의 보수 당원이 지금 존슨을 총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터키 혈통이고요.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는데 해장 선거에 낙선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언론계에 있다가 뭐 한때 청각 장애도 있었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젊을 때부터 기자를 하다가요, 자, 이 EU에 반대하는 기사를 써서 유명해진 기자가 되었고, 2008년에 런던 시장이 되자 좌파 보리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임기가 끝날 때는 또 보수 보리스라고 불렸고요. EU 탈퇴 국민투표를 찬성해서 총리가 될 뻔하다가 이제 총리 경선에 물러났고, 막말도 잘하고 트럼프하고 거의 쌍둥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존슨을 뽑은 보수 당원 중에 투표를 한 사람이 전체 영국 인구의 0.2%다. 그래서 0.2% 지지받는 사람이 대표성이 있냐라는 시비가 나오는 것이 좀 웃긴다는 겁니다. 이번에 영국에 투표한 사람들, 보수당의 당원의 연령, 나이, 인종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죠. 연령은 많고 인종은 백인이죠. 그래서 일반 국민과 당원 사이의 지지율의 격차가 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야말로 좌파적 시각이지요. 이번에 존슨이 총리가 되는데 투표한 보수 당원은 16만 명으로 6,700만 영국 인구의 0.2%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는 당의 당수가 되면 여당의 당수가 자연스럽게 총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16만 명이 뽑은 존슨이 과연 영국을 대변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데, 이제 영국 언론들은 대부분이 백인이고 나이가 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수 당원의 97%가 백인 혈통이고, 영국 전체 인구로 보면 15%가 소수인종, 85%밖에 안 되니까 백인의 대표성이 좀 과하게 잡혀 있다. 또 보수당의 당원 40%는 65세 이상이다. 그 중에 이제 투표하는 사람은 또 더 많겠죠. 그래서 이 보수당의 견해가 국민들 견해하고도 다르고, 또 보수당 하원들 견해하고도 다른, 그야말로 전통주의자들, 매우 우파적인 사람들이 투표했다는 겁니다. 어떤 16만 명이 투표를 하느냐. 영국에도 이제 룰을 변경을 해서 98년에요. 총리가 되는 당 대표를 최종 선출하는 권한은 당원들이 갖도록 직접 투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영국 보수당 하면 세계적으로 오래된 보수의 대명사인 정당인데 당원이 16만 명밖에 안 되냐 하니 1년에 회비 25파운드 3만 7천 원을 내는 보수 당원이 50년대 초반에는 280만 명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를 모아낸 거대 당원에 실망을 했어요. 작년엔 12만 4천 명으로 급감하고 이번에 투표를 앞두고 그나마 늘어난 게 16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보수당이 받은 회비 중에 사망한 당원의 유언에 따른 기부금이 169파운드로 살아있는 당원의 회비에 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비 중에 죽은 사람이 내 돈은 죽기 전에 보수당 당비로 몇 년간 내라 한 게 살아있는 사람이 낸 돈보다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수당은 97%는 영국 백인이고, 자, 그들이 대부분이 또 부유층 노인이고, 이 55세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44%고, 71%가 남성이고, 5%는 1억 4,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백인 중산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훨씬 우파적이고 영국 전통을 중요시하는데 계급 정치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당에 남아있는 당원들은 돈을 내는 당원들은 우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 이번에 집중 투표를 했다는데 그래도 영국의 상류층들은 브렉시트를 반대한다는데 그래도 나이 많은 상류층이라서 보리스 존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영국 보수당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어쨌든 영국 서민들의 문제하고 맞아떨어져서 다행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보수당의 당원이 16만 명밖에 안 된다. 국민의 0.2%다. 즉 정치가요. 대중의 기대하고는 한참 멀어져 버렸어요. 영국 보수당도 최근까지 EU를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서민 대중 주류는 이 영국의 브렉시트를 찬성했죠. 왜? 우리가 EU에 들어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허구한 날 그냥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영국 백인 오리지널들은 살기가 어렵다. 집값 올라가고 온 부동산 투기 자금 다 몰려오고 금융 투기 자금 몰려오고 그러면서 영국의 제조업 공장이라고는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거 없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있나 뭐가 있나 텔레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나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제대로 있나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영국 서민들의 입장이에요. 자, 한국의 서민들의 입장은 뭡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국내 자영업자가 176만 명으로 과잉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편중됐다. 과잉 경쟁이 해소 필요하다고 금감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부채 때문에 금감원이 겁이 나겠지요. 그런데 왜 과잉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제조업 일자리를 국가가 포기하고 있는 거라고는 정부 창출 서비스업이거나 허접한 일자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자, 한국의 서민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요, 모두 자영업 하기보다는 제조업이나 이런 건실한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서민 파퓰리즘 15조예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좌파 노조, 민노총, 한국노총 등 때문이다. 그래서 직장의 노조는 인정하지만 그 외에 상급 노조는 해체해버려야 된다. 라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 수준을 줘야 그 나라의 기업들이 잔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판이 되고 규제가 필요 없는 규제가 심해서 공장 하나 지으려 하면 땅이 비싸서 지을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제조업을 하겠다라는 기업에는 최소 경비만을 받고 국가가 땅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겨서 난리칠 게 아니라 국가 예산 중에 상당수를 꼭 필요한 분야에 R&D를 시켜가지고 기업들과 같이 공동 개발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춰지면요, 한국으로 기업들이 복귀할 수 있고, 그래도 복귀 안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가중한 세금을 때리든지 국내 기업이 아니라고 간주해야 되죠. 자,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자, 이런 게 불가능하다면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자, 한국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미국처럼 되기 전에요.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될 타이밍이 저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중국하고 얽혀서 재미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 때문에 재미 좀 보는가 했지만 이제 중국 때문에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 꼬라지 안 보세요. 명동 꼬라지 안 보세요. 일본을 욕하고 싸워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을 욕하고 싸워야 될 입장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서민 파퓰리즘 15조가요. 서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관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수 언론들이 저를 외면하는 것도, 앵그리 블루를 외면하는 것도 그들이 수구 기득권 엘리트층이기 때문에 저를 위험하다고 보고 외면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러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이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1차 때는 김정은 방남 저지고요. 한국 안보였습니다. 2차 때는 북한 밀무역, 석탄 밀수와 정제유 불법 한적, 그리고 산업은행의 1,400억 대출, 그리고 서민 파퓰리즘의 선언이었습니다. 3차는 언론 탄압, 한마디로 문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막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자, 이런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했다면 크게 보도해야죠. 자발적으로 몰려든 이런 청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외면합니다. 왜? 보수 언론이라는 것들도 기득권입니다. 그래서 앵그리 블루는 좌우 기득권에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문재인이 좌우 기득권에서 외면받는 황장수는 함정을 파서 밟아 죽여버리려고 지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정도로 가면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그러십시오. 저는 제 길을 갈 거니까요. 서민 파퓰리즘에서 파퓰리즘 꽂자 빼자 이런 소리는 오늘 이후로 안 듣기를 바랍니다.